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여전히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여서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까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치매 치료제 개발 현황과 전망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억이 사라지는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인데요. 그간 과학계에는 치매 발병 원인을 두고 몇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치매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원인을 두고 몇 가지 주요한 그런 가설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아밀로이드 가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예. 아밀로이드는 우리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응축을 해서 뇌에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를 죽이고 이게 이제 치매를 일으킨다. 이게 아밀로이드 가설의 핵심인데요. 예.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고요. 네, 그렇군요. 자, 아밀로이드 가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주목받고 있는 가설은 뭐가 있나요? 근데 아밀로이드 가설만큼이나 이제 치매에서 주목받는 가설이 이 타우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타우도 아밀로이드처럼 뇌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의 하나인데 네. 이 타우 가설은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엉키면 신경세포 사멸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치매를 일으키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네. 최근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축을 이뤄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타우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서 이 변형된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네. 이외에도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 치매가 발병한다라고 보는 이 염증 발병설이 있고 예. 또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노후에 치매에 걸린다는 이제 당뇨병을 치매 원인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밀로이드 가설과 타우 가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아밀로이드 가설을 지지하는 이 핵심 논문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요? 사실은 이제 그 아밀로이드 가설이 어떤 이 치매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혀졌기 때문에 거의 한 50년 정도 이 제약 바이오 업계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신약 개발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지난달 8월이었죠. 이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이 네이처에 그 게재된 2006년 이 아밀로이드 가설을 지지하는 논문의 그 데이터가 조작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거죠. 네. 이 사이언스가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 어떤 아밀로이드 가설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제기됐었는데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문이 조작이 됐다는 의혹이 네. 사실로 규명이 되더라도 이 아밀로이드 가설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과학계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아밀로이드,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 치매 환자의 뇌에 축적이 돼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 논문에서 언급했던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떤 그 특정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이 아밀로이드만을 가지고 아밀로이드 가설 전체가 흔들렸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대표성이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 의혹이 있긴 했어도 아밀로이드 가설이 가장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치매 신약 개발의 주요 표적도 베타 아밀로이드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겨냥한 그 미국 FDA의 승인 신약이 나왔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다면서요? 사실은 이제 그 신약이라는 게 그 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어떤 그런 약물이 있고 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약이라 하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신약. 예. 그래서 미국 FDA가 그 미국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제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 아두카누맙이라는 치매 신약을 이 그 근본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승인을 해줬었죠. 아, 네. 승인해줬는데 사실은 이 FDA가 승인해줄 당시에도 이 약을 임상 4상을 조건으로 승인해줬어요. 보통 이제 임상 3상이 대규모 임상이어서 네. 이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 이를 바탕으로 승인해 주는데 네. 이 아두카누맙은 임상 3상에서 뭐 효능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부작용도 꽤 있다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FDA가 너는 승인해 주지만 4상, 그러니까 시판 후에도 효능이나 부작용을 좀 검토해 봐라. 이 조건으로 승인해 준 거였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승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승인이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뭐 크게 효능은 없고 부작용은 여전히 있다. 네.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이 약에 대한 수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네. 말씀해주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 치매 신약이 언제 개발될지 지금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요 신약 개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실 이제 뭐 환자도 그렇고 이 치매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이 아두카누마브를 이을 새로운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 것이냐. 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아두카누마브이 효능 논란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이런 방식의 치료제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두카누마브를 만들었던 바이오젠이 애제와 손을 잡고 이제 두 번째 그 이 치매 신약으로 이 레카네밥이라는 그 항체 치료제를 네.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네.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루슈는 이 칸테네루밥이라는 이제 그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보통 이 약의 이름에서 이 맙으로 끝나면은 이 맙이 모노클로랄 안티바디라고 해서 항체 치료제를 의미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레카네맙은 이 아두카누맙을 만든 바이오젠과 에자가 개발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어떤 큰 틀에선 같거든요. 그 네.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공격하는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 후발 주자인 이 레카네밥은 좀 더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두카누맵도 베타아밀로이드를 이제 제거하는 건데 그 레카네맙도 똑같고요. 근데 베타아밀로이드에 가서 붙어갖고 이제 제거하는 그 위치가 달라요. 가서 바인딩하는 타겟이 그러니까 베타아밀로이드에 뭐 파이브를 올리고 뭐 막 있으면 이 항체들이 가서 바인딩하는 그런 폼이 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오늘 11월 말쯤 이제 그 미국에서 이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가 열릴 예정인데 네. 이 레카네밥의 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앞선 그 아두카누밥의 사례를 보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만 겨냥한 치료제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약 개발 승인해 줄 때는. 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치매 그 가설을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앞에서. 네,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 베타 네. 아밀로이드라고 말씀드려서 네, 이게 이제 지난 한 50년간 치매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다 여기에 이제 초점으로 개발했는데 사실은 치매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이 있으니 이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만 겨냥해서 만드는 그런 단일 치료보다는 뭐 다중 치료,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 뭐 타우도 같이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병용 치료를 한다든지 좀 이런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이제 치매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 경도 인지장애는 보통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지난 19일 대한치매학회가 경도 인지장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근데 사실 치매의 근본 치료제라고 FDA 승인을 받은 그 아두카누맵조차도 크게 효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치매가 이제 발병이 된 이후에는 현 단계에서는 이걸 치료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치매로 가기 전, 즉 경도 인지 단계에서 이 환자를 이렇게 발굴을 하고 좀 조기 치료를 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치매학회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현재 이제 그 경도 인지 장애의 어떤 진단과 치료를 그 치매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발판 뭐 이런 걸로 보고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아직 치료제가 없으니 이제 치매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증가는 불가피한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지금 오래 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상보다. 그러면서 네.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이 신경학적 어떤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학계에서는 이 코로나19와 치매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이제 미국 연구진이 이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한 거죠. 네. 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드 연구진이 뭐 지난 13일 국제학술지에 65세 이상 65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대규모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연구 결과 코로나를 겪지 않은 노년층보다 코로나에 감염됐던 환자는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한 2배 정도 높더라. 오. 뭐 이런 걸 발표한 거죠. 어떤 네. 다른 요인들을 제외하면은
코로나 감염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약 1.6배 정도 높인다. 어. 뭐 이런 연구 결과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예. 이 연구진은 연구 기전,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이 코로나19와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어떤 원인인지는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지만은 코로나19가 어떤 치매 발병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좀 다소 늦은 감도 없잖아 있지만 좀 이런 치매 환자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치매 용어를 인지 이상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치매라는 말 자체에 이 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게 좀 안 좋다 느낌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인지 이상증으로 좀 변경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죠. 예. 이 어떤 법안 배경의 그 어떤 이 의의는 치매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뭐 두려움이나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낙인 효과가 치매 치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 이제 그 치매 용어를 좀 변경하자라는 거였고 미국 정신질환 진단 기준 매뉴얼에도 치매의 진단명이 주요 신경인지 이상으로 변경된 바가 있어서 이 국회에서는 좀 이번 기회에 좀 이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표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얼른 확실한 치매 예방과 치료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와 함께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또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